해가 안 나오면 추워. 바나나 우유를 얼마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게 1+1이어가지고 초코랑 바나나 그런 게 섞어서. 있군요. 네. 우리나라는 재밌어요. 옛날에 바나나는 이 단지밖에 없었어, 그지? 단지. 그 단지. 맞아, 맞아. 단지. 너무 부럽다. 되게 반갑네. 바나나 안 들어간 바나나. 아 바나나가 안 들어가요? 아 진짜요? 안 들어가. 모르지 뭐. 들어갔지. 그냥 맛을 내는 저기만 들어가는 건가? 바나나 농축 과즙이 들어가네요. 향료 바나나 향, 천연 바닐라 향, 농축 과즙. 재밌네. 자, 쯔빙글리의 도시 스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그 오늘은 찌리만 보고 보실 건데요. 유럽의 도시들은 안 예쁜 곳이 없습니다. 자, 1519년 율리 쯔빙글리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이후에 이제 직물공업이 발달하면서 길드라고 하는 아마 다 들어보셨던 그 상인을 대표하는 길드 세력들이 이제 도시 실권을 쥐게 됩니다. 명공업, 염색업이 발전을 했고요.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찌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직물공업이 발전했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쯔빙글리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봤던 도시 중에 그래도 좀 감동적이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거 찌리였던 것 같아요. 찌리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찌리가 맞을 거예요. 아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 찌리의 맛집을 찾아갔어요. 맛집을 찾아가서 메뉴를 딱 3개 시켰습니다. 샐러드 하나, 스테이크 하나, 그리고 피자 하나, 3개를 시켜서 그때 거의 유로로 90, 거의 100유로 가까이를 했어요. 둘이 먹고. 그 입이 얼마나 쓰던지. 너무 비싸가지고. 왜냐면 그때 이제 여행하면서 거의 그 기차역에서 빵집 같은 데 가면 왜 간단한 샌드위치 있잖아요. 거기 뭐 그 각종 곡류가 들어간 굉장히 건강한 빵에 이렇게 햄치즈만 딱 넣고 샐러드, 야채류도 별로 안 들어간 그런 걸로 연명을 하면서 다닐 텐데, 식당에 가서 둘이서 100유로. 스위스 물가가 비싸다 정말 비싸구나를 완전히 깨달았던. 근데 정말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도 아들이 음식이 맛있으니 우리 용서해주자 이러면서 그리고 왔던.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찌리. 쯔빙글리, 여기 가면은 쯔빙글리 동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하면 이제 쯔빙글리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쯔빙글리 동상입니다. 이 쯔빙글리 동상을 보면은요, 혹시 이게 확대가 잠시만요. 저기
아래 조율하는 거. 요거 네, 아래. 요거요? 네. 이거. 음. 자, 여기 지금 쯔빙글리가 쥐고 있는 게 뭔지 보이세요? 칼하고 또 하나를 쥐고 있죠? 성경? 예. 저 안쪽에는 성경을 품고 있고 앞에는 칼이 종교개혁가하고 쯔빙글리 목사님과 칼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요. 말씀의 검. 아하, 역시 그럴 것 같죠. 말씀의 검. 이 스위스는 용병 국가죠. 용병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츠빙글리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교황청의 수비를 누가 했냐면 스위스 용병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되고 나니까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과연 용병으로 계속해서 써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론은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쯔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한 요소 중에 하나도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용병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원치 않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슴 아파했던 그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산업 기반이 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알프스 북부에 자리한 이 찌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용병으로 나가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되죠. 그리고 로마는 이들을 더 이상 용병으로 고용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고, 또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이 쥐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연합군을 결성해서 쥐리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쥐리는 자기네들보다 몇 배 많은 최소 3-4배 이상의 그런 그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이제 쥐리가 패하게 되고요. 쯔빙글리는 이제 군목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부상병들을 돕다가 잡혀요. 그래갖고 프랑스의 카톨릭 군대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빨리 도와달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쯔빙글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그 어떤 역사. 그래서 이 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당당함? 굽히지 않는 의지? 뭐 이런 걸 표현할까요? 어쨌든 끝까지 그 적과 대적하면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가슴에 품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던 어떤 그런 그 쯔빙글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동상입니다. 자, 이 쯔빙글리가 활동했던 도시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도시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강을 경계로 해서 두 개의 대표적인 쥐리하면 이 두 개의 성당을 보면 사실 다 본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두 개의 성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로스민스터 성당하고 여기 프라우민스터 성당하고 두 개의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당은 쥐리를 대표하는 그런 그 성당이에요. 그래서
치리역에서 내려서 이제 저 하도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곳을 들어가서 예, 어디를 들어갔었는지 동서까지 기억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민스터 자, 여기 오른쪽에 그로스민스터 요렇게 하나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쯔빙글리의 동상이고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하면 쯔빙글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쯔빙글리와 관련된 그런 장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로스민스터 이 성당 대성당 같은 경우는요, 그 건물이 지어진 역사가 900년이라고 그래요. 되게 돌로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들이라 유럽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두 개의 쌍둥이 타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내부의 성당 장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 당국의 감독하에서 저 재배치되고 좀 너무 혼란스러운 것들은 또 이렇게 좀 정돈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사람, 쯔빙글리가 죽고 난 후에 이곳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하이니히 볼링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타워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성당 내부의 오르간의 모습이고요. 파이프 오르간. 성당 내부의 모습 사진입니다. 강가 건너편에서 바라본 그로스민스터 사원의 모습이고요. 내부에 장식된 굉장히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유리에 색을 입혀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왼쪽은 세인트 피터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죠. 한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뭘까요? 열쇠인가? 열쇠 같죠? 여기 꼬다리가 있는 그 예수님. 이분은 누굴까요?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있지만 그 이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인들도 이런 그 글라스 조각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어서 자, 요 안쪽에 내부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우민스터 보시기 전에 그로스민스터 영상이 잠시만요. 파킨스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아빠. 그런 아빠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 여기 취리 관련된 영상. 스위스 북부 취리 호수 구간에 자리한 도시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한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자 관문입니다. 취리 호수와 이 호수에서 발원한 르마트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는 그 역사도 매우 깊어 이미 2000여 년 전 로마 시대의 세관이 설치되기도 했죠.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지리에 왔습니다. 특히 르마트강 주변의 구시가지엔 종교개혁가 츠빙글리가 설계했던 취리의 상징 그로스민스터 대성당과 하늘로 솟은 첨탑이 인상적인 프라우민스터 성당이 있어
치리의 중세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분위기와 잘 보존된 전통이 만나 고풍스럽고 여유로움이 넘치는 도시는 여행자들에겐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리의 명물 트램입니다. 지상 위를 다니는 전철입니다. 지하철 버스와 함께 이곳 시민들이 발이죠. 우리나라는 못 태우나요? 취리 시내를 오가는 트램은 총 15개 노선, 특히 번화가 반업구 거리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트램만 다닐 수 있는데요. 여행자에게도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취리에서 도심 여행을 이 트램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도시 구석구석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램을 타고 도시를 구경하려 합니다. 이 오래된 도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제게 다가올까요? 좀 복잡한 느낌이죠? 취리 전반에 대한. 스위스 쥐리히 바서교회 앞에 서 있는 츠빙글리의 동상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츠빙글리는 한데. 1484년 1월 1일 스위스 토겐부르크 지방 빌트하우스에서 출생하였다. 1506년 9월 16일 이게 다 사태지기 시작하였다. 1522년 츠빙글리는 단축계율을 어기고 친구들과 만찬에 참석하였는데 이때 취리 교구의 경고를 받았다. 츠빙글리는 성서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친구들을 변호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종교개혁적 사상을 외부에 표현한 최초의 글이었다. 1522년 츠빙글리는 아내를 가진 10명의 사제들과 함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주교에게 제출하였다. 그는 성서에 합치되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취리히의 종교개혁 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비행기는 취리 호수의 물줄기가 흐르는 리마트 강변을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다. 한 건물의 외벽에 독일 문학의 최고봉 괴테의 추상과 그의 발자취가 이방인의 발길을 붙든다.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는 골목길 어디에서나 유서 깊은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골목길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시계탑. 베드로 성당. 이곳엔 취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쌍둥이 탑으로 유명한 그로스민스터 대성당이 겨울광에 운치를 더한다. 굉장히 짧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시대 때 저 사람들은 참 안녕하세요. 유럽의 소도시, 오늘은 프랑스로 가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알자스라고 하는 지방의 소도시 콜마르라고 하는 곳으로 갈 텐데요. 어디 있습니까? 어딨나요? 프랑스가 원 프랑스 안 갑니다 지금. 콜마르 안 갑니다. 지금
프라우민스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여자 수도원이었던 수도원 건물을 개조를 해서 이제 성당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교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벽에 자리하고 있는 그 수도원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성화 같은 그림들 그런 것들이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마트 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안에 이제 이런 그 작품들이 있는데 특히 이 프라우민스터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따로 받는데요. 이따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샤갈 아까 그 안내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작가죠. 샤갈의 스테인드 글래스 화가 있어서 이걸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면은요 병원에 이런 또 샤갈의 작품이 병원 창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프라우민스터 성당에 샤갈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경이죠. 이렇게 벽의 한쪽 부분에 보면은요 수녀원이었던 당시에 그 수녀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성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림이 아직도 벽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프레스코화 형태로 그림을 그린 그런 그 그림들이 지금도 바깥쪽에서 그 마당 한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림이 제가 좋아하는 풍이라 저는 여기서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성 베드로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교회예요. 유럽에서 이제 시계탑으로 가장 큰 시계탑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여기 종교개혁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추리 안에 있는 성당들 중에 가장 먼저 이곳에서 성상들 있잖아요. 그 카톨릭적인 어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떼어낸 그런 그 교회가 이 성 베드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쥐리 전체 종교 개혁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그 일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성 베드로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 베드로 교회는 가장 먼저 개신교 교회의 형태를 갖췄던 교회로서의 그 역사적 가치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당보다는 개신교 교회의 느낌이 훨씬 강한 그런 그 교회가 되겠죠. 네. 여기도 베드로 교회 일부분입니다. 성 베드로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 장소는 여기 바닥에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요. 강변에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한 곳이에요. 수장시킨 처형지를 순교지를 이렇게 표시한 걸 바닥에다가 이 사람은 이제 제세례파에 속하는 제세례파 아시죠? 세례를 아기 때 받을 그 제세례파에 속해 있던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수장당한 방식으로 이제 순교를 해가지고 그 순교지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철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철창에다가 이 펠리스만츠를 가두고 그 철창을 계속 빠뜨렸다 건졌다 빠뜨렸다 건졌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교에 이르게 했던 그런 그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펠리스만츠를 기억하는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그림인데. 만츠의 순교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펠리츠 만츠의 이야기까지 GD에 관련된
프라우민스터에 관한 영상 하나 이거 맞죠? 지금 열린 게? 킨더와 함께 즐거운 어린이날 우리 아이와 And I'm very excited to give you a speech today. A dream you dream alone is 리마트 강변 그로스민스터의 맞은편 프라우민스터가 눈에 들어온다. 9세기경 동프랑코 왕국의 루트비 2세가 딸을 위해 지은 여자 수도원을 13세기경 재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취리를 찾는 관광객에겐 필수 코스다. 그 이유는 교회 전면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때문이다. 전면 5개의 유리벽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1969년 샤갈이 디자인한 것이다. 그림은 성스터의 내용을 주제로 각 창마다 색상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은 녹색으로 예수의 생애를, 좌우에는 노랑, 파랑, 빨강색으로 성서 이야기를 형상화했다. 샤갈의 작품까지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 가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 샤갈의 스테인 클라스 가지러 갈래요? 밤에 몰래 살짝. 근데 샤갈 작품은 보면 다 그 풍이 있는 것 같아요. 샤갈 거라는 네. 걸 알 수 있는.